요즘은 정말 이 재개발을 바라보고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미리 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좀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 국민평형, 그러니까 30평형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집은 큰 다세대 주택을 사야 돼. 작은 거 사면 결국 안 돼.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정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재개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지집은 6평 이하면 아파트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분 작으면 작은 평형대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지 지분이 작으면 소형 평형이냐?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이거 오늘 한 10분 강의로요. 한꺼번에 확 해소가 아마 되실 겁니다. 자, 먼저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물건을 사는 게 좋겠죠. 예, 그럼 나중에 나는 투자 금액 대비 시세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근데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자, 일단은 여기 대지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40평짜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분이 클수록 투자 금액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그 물건을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 반면에 투자 금액이 클수록 그 물건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적겠죠. 그럼 프리미엄은 낮게 형성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5평짜리 같은 경우 만약에 한 요 정도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대지 10평은 투자 금액이 크니까 얘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 20평은 얘보다는 훨씬 적겠죠. 또 대지 40평짜리는 프리미엄이 아마 낮게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초기에는 작은 거 사세요, 작은 거 사세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은 게,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나중에 향후에 프리미엄은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소액 투자도 되고요. 예, 그래서 물건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게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분이 작으면 뭐 소형 평형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많이 좀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합원이 되면 가지처분 전에 우리가 조합원 분양 신청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찌끄러기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는 분양.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우선이고 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분양 한다라는 거죠. 남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 원칙은 뭐냐면 조합원들도 다 30평대 이상을 다 원할 거 아닙니까?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같은 동일한 조합원들끼리 동일한 평형대에 만약에 경합이 된다면 어떤 조합원이 가져가냐면 당연히 감정평가가 높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감정평가가 높은 순이니까 지분이 큰 단독보다 지분이 작은 다세대가 평가 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아시겠죠?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들은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 평형대에 경합이 됐을 때는 뭐예요? 감정평가가 높은 조합원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형 배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을 하면요. 재개발을 하면 뭐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한 40%, 그 다음에 30평형대 이상, 그러니까 국민평형대 이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60%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조합원이 500명인데 어떤 A라는 현장은 총 700세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280세대, 그 다음에 국민평형대 이상 같은 경우는 420세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조합원 500명 중에 감정평가 순으로 했을 때 420등 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30평대 배정 가능한 거죠. 지분이 작더라도요.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형 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원 중 나머지 이제 80명은 소형 평형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30평대 이상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요. 만약에 조합원 500명이에요. 근데 B라는 어떤 재개발 구역은요. 사업성이 괜찮아서 총 세대수가 1000세대 나와요. 1000세대 나오면 국민평형대 이상 600세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500등짜리도요. 예, 무조건 30평대 이상 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 작다고 해서 소형 평형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 지분이 작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30평대 이상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평형대에 대해서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라 그러면 평형을 좀 바꾸죠.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다시 또 분배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분이 작아서 소형 평형 간다?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요렇게 이제 평형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분 작은 빌라가 유리해진 게 어떤 거냐면 또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죠. 자,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비아파트라는 거는 뭐예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 뭐 다세대, 단독, 뭐 다가구, 그죠? 이런 것들을 보유 시에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지금 상향됩니다. 올해 12월 달에 상향되는데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은 공시 가격 1억 6천에서 5억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의 웬만한 빌라들 5억 못 넘어가요, 공시 가격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이 작은 것들은 대부분이 빌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 인정하는 조건들도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남뉴타운 있죠? 예, 한남뉴타운 한남 3구역 관리 처분을 어떻게 보면 제가 평균을 낸 겁니다. 예, 평균을 낸 건데 어떻게 나왔냐? 자,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재개발이면 한 평이면 똑같이 나온다라고 아시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재건축은 하나의 필지 위에 똑같은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그 평가 금액이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개발은 다 개별 필지잖아요. 개별 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다 평가 금액이 틀립니다. 즉, 근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현재 필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필지가 만약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토지 평당 가격이, 자, 얘는 평균 한 4,685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 상가주택 있죠? 상가주택은 토지 활용도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상가주택은 얼마 나왔어요? 5,942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런데 빌라 있죠? 빌라 얼마 나왔습니까? 1억 나왔어요. 1억. 그러면 단독 다가구 주택 만약에 10평짜리보다 빌라 한 5평짜리가 더 평가 금액이 지금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평가 금액이 높은 빌라 쪽을 많이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자, 그다음에 이 다세대도요.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거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짓냐면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는 게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장이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주차장이 없는 다세대에 비해서 또 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재개발은 다 개별 평가를 하고 그 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층별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 그 아파트도, 재건축할 때도 아파트도 층별에 따라 약간 틀리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층 같은 경우 좀 싸게 나오고, 1층 같은 경우는 100%로 놓고 봤을 때 1, 2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5층은 거의 1층에 110%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층수가 높을수록 평가 금액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예, 이건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해당 필지의 토지의 활용도 및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순으로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냐? 평당 평가 금액이 단독, 다가구, 근생, 그다음에 원빌라 구축, 원빌라 신축, 그다음에 아파트 순으로 이렇게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은 토지평가, 건물평가 따로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평가 금액에서 건물평가분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요. 대략 보통 한 3% 이하입니다. 만약에 전체 토지 건물 평가 금액 1억 나왔다 그러면 건물 평가분은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가 평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층수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고요. 재개발은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자, 간단한 거잖아요. 재개발은 원래 지분과 상관없이 지분이 100평이든 한 평이든 원래 아파트는 한 채 주는 거잖아요. 일부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이제 1+1은. 그죠? 자, 그 다음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 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사실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틀려진다. 자, 그 다음에 공시가 5억 이하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 시에 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 재개발에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 작은 다세대, 그러니까 작은 빌라에 좀 눈을 돌리셔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어떤 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제가 금방 이제 강의해드렸듯이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면은 또 시세 자체도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개별 필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장이 약간 좀 개별성이 큰 지역에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투자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지역까지도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재개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